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AT&T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AT&T는 2021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적 결과를 사업별로 분석해보고 또한 2021년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earnings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당 순이익 EPS 그리고 총 매출, revenue 또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아주 좋은 earnings surprise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 결과를 한눈에 살펴보면 매출, 순이익, 주당 순이익, 이익에 대한 마진, 영업이익 모두 크게 늘어나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디렉티비 매각권과 워너미디어 매각으로 인한 현금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기에 현금 보유량이 적다는 점과 5G 그리고 HBO Max 등에 투자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지출액 또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큰 그림으로 AT&T의 실적 결과들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부터 이어온 earnings surprise를 3분기 연속, 그것도 이번엔 매우 큰 폭으로 상승시키며 이어가고 있어 매우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좋게 생각하면 저평가된 주식을 좋은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겠네요. 내년 중순쯤부터는 배당도 절반으로 줄어서 더 이상 배당만 바라볼 수도 없는데 언제쯤 올라줄런지. 이번 실적 발표의 한 장 요약입니다. 우선 매출은 작년 동분기 대비 7.6% 올랐고 주 사업인 모빌리티 사업과 워너미디어가 매출 성장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EBITDA는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경기 재개 타이밍에 변동이 있어서 약 $600밀리언 정도의 차이가 생겨서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당 순이익은 7.2% 올랐습니다. 영업현금, 지출, 잉여현금 모두 조금씩 줄었고 부채 대비 순이익 비율은 3.15배로 다시 3배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디렉티비 매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에 현금 보유량에 숨통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력 사업인 모빌리티가 10.4% 성장하며 역시 주력 사업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줬고 워너미디어의 매출이 무려 30% 넘게 깜짝 성장하며 크게 일조를 하였습니다. 순이익 면에서도 모빌리티는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워너미디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한 스포츠 재개의 타이밍 차이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입자 수 면에선 모든 사업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선통신 사업은 신규 가입자, 탈퇴자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한 넷 가입자 수가 무려 550만 명이나 늘어났고 브로드밴드 사업 또한 재택근무로 인한 파이버 인터넷의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5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HBO랑 HBO Max 또한 작년 대비 1000만 명 넘게 늘어나는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세 가지 사업 모두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무선 사업은 탈퇴율인 churn 또한 하락하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이버 인터넷도 시장 점유율을 36%까지 끌어올리며 정말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BO는 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엔 파이낸셜 서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하였지만 운영이익 마진은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은 늘어났고 영업 현금량은 잉여현금, 지출 모두 줄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점, 특히 워너미디어의 매출이 30% 이상 크게 늘어난 점은 매우 좋은 소식이고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 것도 좋은 소식인데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여긴 strong cash flow라고 써놨네요. 디렉티비랑 워너미디어 스피너프로 들어올 현금이 예정돼 있어서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현금 중 55%를 배당으로 지출하는 건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까운데 그래도 배당 받는 사람 입장에선 좋네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번엔 각 사업 세그먼트별로 보겠는데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비즈니스랑 민간 사업 분야의 매출액과 순이익엔 큰 변화는 없는데 마진은 오히려 줄었고 주력 사업인 모빌리티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늘었는데 아무래도 5G 투자랑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 때문인지 마진은 역시나 줄었습니다. 워너미디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30% 넘게 크게 성장하였고 심지어 광고 매출은 거의 50%나 성장하는 기염을 도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매출의 성장은 당연히 HBO Max의 가파른 성장이 1등 공신이었고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전세계 가입자 수 전망까지 상향 조정하며 올해 말까지 전세계 가입자 수 7천에서
7,3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액도 많아서인지 순이익 마진은 약 10%가량 줄었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향후 사업 전망 가이던스인데요. 우선 매출액은 기존 1%에서 2% 성장해서 2에서 3% 성장으로 상향 조정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주당 순이익 또한 작년과 동일할 거다라는 전망에서 한 자릿대 성장을 예견하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액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 계획과 동일하기에 잉여 현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예정된 지출액은 동일하나 장사가 생각보다 잘 돼서 연말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단 말이죠. 이번엔 재무제표들을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은 분기별 그리고 6개월치 모두 성장하였으나 영업 지출 또한 늘어나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만 그 외의 것들, 특히 이자로 나가는 지출이 크게 줄면서 순이익, 넷인컴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현금화할 수 있는 current asset의 규모가 늘어난 점은 매우 좋은 모습이고, 이에 따라 총 자산 규모 또한 늘어났습니다. 부채는 장기 부채도 늘어났지만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 또한 늘었고, 특히 순수 채무 금액의 양이 크게 늘어났고, 이게 현금 보유량보다 크기에 문제로 보여집니다. 아마 몇 주 안에 마무리되는 디렉티비 스피너프로 현금이 생기면 그걸로 이 급한 불을 끌 것으로 예상되네요. 세그먼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영업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 특히 무선통신, 모빌리티가 10% 넘게 성장을 해준 덕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모빌리티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고, 탈퇴율 또한 1% 이하까지 크게 준 것이 매우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사업 분야는 여전히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파이버 인터넷 덕에 브로드밴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여기 파이버 인터넷 가입자 수 보이시죠? 무려 25% 이상 성장하며 매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은 이미 사무실로 복귀한 회사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올 가을부터는 사무실로 복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귀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100% 사무실 근무가 아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일주일 중 2, 3일만 출근하고 나머진 지금처럼 재택근무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에 집 인터넷 속도는 화상회의와 자료 공유를 위해 빨라야 하고, 속도는 역시 파이버 인터넷이 최고죠. 그렇게 파이버 인터넷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즈니스 분야는 딱히 사내 통신 쪽에 추가 지출이 필요 없으므로 비즈니스 솔루션 실적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너미디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가 넘는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여줬고, 지출 또한 47%가 넘는 화끈한 상승을 보여줘서 영업순이익은 줄었습니다. HBO Max가 넷플릭스, 디즈니에 맞서 시장 장악이 필요한 사업이라 아직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량은 2분기만 비교했을 땐 작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6개월로 비교했을 땐 늘었습니다. 이 중 배당으로 나가는 비중은 여전히 50% 이상의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중순쯤 워너미디어 스피노프가 마무리되면 이것도 절반으로 떨어지겠죠. 네, 이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준으로 AT&T 사업 크기를 비주얼화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세그먼트가 무려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무선통신, 모빌리티가 43%에서 49%까지 성장하며 역시 주력 사업 큰형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워너미디어 또한 19%에서 23%로 크게 성장하였는데, 이건 내년 중순쯤이면 디스커버리와 합병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2021년 2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기대치를 크게 넘기는 earning surprise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무선통신 사업과 워너미디어 사업이 매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입자 수에서 또한 무선통신, 파이버 인터넷, HBO Max 모두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장의 배경엔 당연히 엄청난 투자, 특히 5G와 HBO Max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파격적인 프로모션 등으로 이익 마진율은 내려갔습니다. 현금 보유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 규모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디렉티비 스피너프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큰 규모의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의 매출이 예상외로 매우 좋기에 AT&T는 2021년 가이던스를 모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AT&T의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함께 분석해 보았는데요. 가파르게 성장하는 매출과 가입자 수, 특히 많은 투자를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좋았던 실적 발표였던 듯 합니다. 다만 현금 상황이 여전히 빨간불이고 급한 불들을 하나하나 꺼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연 AT&T가 지금처럼 좋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며 현금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가 AT&T의 투자함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